오늘은 최고의 길이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럭키 액션과 마인드셋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1, 2만 베일은 한 톨의 벼가 1만 톨의 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만 베일을 시도하는 것들은 나중에 큰 결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원래 대단하다, 멋있다 라고 말하는 큰 성과도 처음에는 베이비 스텝이었을 뿐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행운데이에 꼭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행운의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 천사의 날입니다. 8월 23일 천사의 날은 하늘이 만물의 죄를 용서하는 최고의 행운데이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서는 대안이라는 길일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한 번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안이라는 날보다도 천사의 날이 훨씬 더 강력한 운기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번 없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천사의 날은 1년에 5번에서 6번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사의 날은 놓치면 안 되는 행운데이로 또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놓칠 수 없죠. 화요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천사의 날 1, 2만 베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요. 이것저것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에 포인트를 두시고 행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만 베일과 천사의 날은 둘 다 개운 액션으로 소개되고 있는 테마가 똑같아요. 1, 2만 베일과 천사의 날 어느 쪽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실행으로 옮겨보시면 됩니다. 1, 2만 베일과 천사의 날에는 결혼식을 올리면 좋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지금 당장 며칠 안 남아서 빠듯하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본다거나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짜를 이날로 정해보시면 좋겠죠. 1, 2만 베일, 천사의 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일에 모든 행운을 줄 수 있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다거나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만남을 한번 성사시켜 본다거나 이런 거에 다 개운이 됩니다. 연애에서는 교제를 시작하시거나 고백을 하는 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커플끼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화해를 해본다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동해보시면 좋고요. 자신을 위한 투자에도 행운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움을 시작해본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던 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시도해보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금전에 관련돼서도 좋은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쇼핑할 때도 한번 예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걸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집을 찾아보신다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신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축하하는 활동에도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이직 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통장 개설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을 하고 입점을 하고요. 또는 지갑 교체를 하는 일에도 큰 행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갑 교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당일에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이날 바로 교체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매를 좀 해주세요. 미리 구매해서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지갑을 사용하는 그 스타트 데이를 1, 2만 베일이나 천사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당일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분들은 당일에 바로 교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갑 교체가 가장 좀 노멀하게 알려져 있는 또 개운 액션이고요. SNS 새로운 계정을 오픈하는 것도 개운 액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 시대이죠. 이제는요. 바람의 시대 때는 땅이나 부동산보다는 내가 SNS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자산이 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점성술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를 그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용기 내서 계정을 오픈해 보는 거죠. 의외로 또 재밌어요. 발신 활동을 하시면 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또 취미도 더 확대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인맥이 돼서 새로운 기회를 또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나를 보고 막 뭐라고 비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개운 액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1인만벨과 천사의 날은 이 모든 테마들이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든 상관없지만 종료는 피하셔야 됩니다. 종료는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옮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날 여러분 시작한 일들은 무엇이든 잘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림만배일보다도 더 큰 행운을 갖고 있어요. 천사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몇 번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행운데이거든요. 만물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그동안 자신이 없었던 일들이든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이든 한번 시도해보면 다 잘되게 지원해준다는 거죠. 저도 화요일부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종료하는 거는 개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별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퇴직서를 제출하거나 가게를 접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끝내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정리를 또 간단히 해보자면 행동을 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런 행운데이에는 여러분 에너지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감사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아지는 날인 만큼 나의 에너지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했었잖아요. 초점은 타인보다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제한을 두지 마시고 허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허용이라는 키워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되는 씨앗을 열심히 뿌려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별자리 운세에서도 많이 보는 키워드인데 목성 알고 계시죠? 우리 목성은 행운의 별로 알려져 있어요. 행운의 별 목성은 1년에 한 번씩 성좌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나의 별자리에 한번 들어왔을 때는 1년 정도 체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에 만나는 건 12년 이후라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별자리 운세를 볼 때 목성이 들어오면 잭팟을 터뜨린다, 갑자기 행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성이 나의 별자리로 들어왔을 때, 내 해당 별자리에 들어왔을 때 물론 나에게 행운을 많이 가져오는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성공, 부와 명예가 갑자기 주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성과는 12년에 걸쳐서 찾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행운이란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뿌리는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과를 보게 될 텐데, 열매를 수확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그래서 1,2만배일과 천사의 날 시작하는 것들도 지금 당장 하루 안에 결과가 나온다, 복권이 바로 당첨된다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서서히 시간에 걸쳐 큰 성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의 씨앗을 뿌리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예 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듯이 일단 한번 행동을 하는 겁니다. Let's do it. 럭키님들이 시작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더 큰 성과가 찾아오길 바랄게요. 그리고 8월 27일은 1,2만배일이면서 처녀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신월도 시작을 의미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날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시작하는데 포인트가 놓이고요. 이날 여러분들이 자기 선언하는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성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8월 27일도 이번에 꼭 문워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1,2만배일과 천사의 날에는 소원문을 작성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날은 아니에요. 행동하는 날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도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1,2만배일과 천사의 날 같은 행운데이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마인드셋, 좋은 행동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1,2만배일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고요.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1, 2만 배의 천사의 날 당일에 이런 작업을 해보셔도 되세요. 바람의 시대에는 자신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쉽게 휩쓸리고 나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자신의 중심축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한데요. 나의 중심축을 그러면 어떻게 세우냐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정말 싫어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이런 거를 의식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누군가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거 따라가고, 누군가가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좋다고 하면 또 따라가고,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면 아, 그게 성공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간의 상식과 타인의 의견에 나도 모르게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번 흔들렸다라고 하더라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길은 저게 아닌데? 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갖게 돼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저건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알고 다시 또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시대 때는 자신의 중심축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운데이에 하는 행동들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뭔지 명확하게 알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을 원하고 있어 라고 현재의식으로 착각하고서 그걸 목표로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딥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당일에 재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당일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두셨다가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이런 변화를 주면 진짜 내가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SNS 발신을 그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자기 재고 작업을 거치고 나니까 아, 나는 SNS 인플루언서가 한번 돼보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스타를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르쳐주고 교육자로서 나아가 봐야 되겠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예전에 이런 걸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 거는 또 큰 변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거죠. 1, 2만 배일과 천사의 날 같은 최고의 행운 데이에 이런 시작 행동을 용기 내서 해보신다면 1년 뒤에, 2년 뒤에 정말 나도 모르는 어떤 레벨의 단계까지 실력이 오른다거나 어떤 최고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각자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이날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는데 결혼 전제로 한번 시작하고 싶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과 진짜로 1년 뒤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성과가 차례차례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는 거죠.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해볼까? 한번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SNS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한번 나 이런 거 시작해볼까? 그러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되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이거 하면 나한테 변화를 줄 수 있겠다. 그럼 그거를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선언을 하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소원문도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행동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부정적으로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뱉은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네거티브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문을 작성할 때 대부분 긍정적인 확언 문장과 비슷하게 작성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알리고 선언하면 정말 더 이상은 물러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가 되겠어, 아니면 나는 이번에 어디에 합격하겠어. 그렇게 제가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SNS 이런 데에 널리 공표하고 선언을 해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미래를 기대하게 돼요. 이 사람이 3년 뒤에 진짜 결혼을 했을까? 아니면 3년 뒤에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 기대하면서 그 사람의 행보를 살펴봅니다. 그거를 본인도 알아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도중에 뭔가 지루해지기도 하고 뭔가 노력하기 싫어 라는 과거의 습관이 올라오더라도 그 열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SNS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이걸 배우겠다. 나는 1년 내에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SNS 계정에 선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나 남자 만날 거야. 나 반드시 남자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선언해두면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맞선을 가져온다거나 소개팅을 해주거나 이런 뭔가 어떤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선언을 하면 좋은 점은 2가지예요. 바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 원래 우주는 기회를 주려고 할 때 바로 내려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람의 시대라서 SNS가 하나의 또 행운의 매개체가 돼요. 지금 시대에 맞는 좀 디지털한 사람답게 SNS를 잘 활용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걸로 선언해서 일적인 기회도 붙잡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행운 가득한 바람의 시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게 좋으세요. 미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급적 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자는 거죠. 운기가 정말 크게 높아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행운이 쏟아지는 날에 여러분들 주변에 네거티브한 사람만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는 나도 파워가 높아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마. 참 피곤하게 산다. 나는 자신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풀 꺾이지 않나요? 시작하려고 하다가도 초쳤어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1, 2만 베일이나 천사의 날 같은 행운데이에는 나 또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이 긍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운기가 높아지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의 시대에도 나랑 파장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나랑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런 걸 좀 봐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그리고 상대가 힘들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뭔가 거듭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걸로 기준을 세우고 잠시 동안 거리를 둘지 아니면 더 자주 교류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네거티브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만 또 만나려고 해요. 같은 네거티브끼리 서로 만나려고 하고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네거티브한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좀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누구나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네거티브만 발신하고 나 안 돼 이거를 거듭 말하는 사람하고 긍정적으로 잘 생활하다가 힘든 순간에만 잠깐
기대려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후자 쪽이 같이 있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또 밝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나 이거 할 거야, 시작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왜 해? 돈 낭비야, 사치야, 그런 거 하지 마, 시작하지 마. 야, 너 나이를 생각해. 아,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후자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열심히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정말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친구야,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랑 이렇게 같이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잠깐 기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다라는 거는 웃고 있냐, 웃고 있지 않냐 지금 그 표면적인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발신하는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하고자 하는 거를 비난만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사람한테서 좋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가급적 거리를 두시고요. 최대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1, 2만 베일이나 천사의 날은요, 에너지가 엄청 확대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날 여러분들의 시작을 방해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걸 이날만 같이 안 먹어본다거나 약속이 잡혔다면 다른 날로 변경해 본다거나 아니면 뭐 연락이 갑자기 들어왔다 하면은 간단하게만 인사만 하고 내가 내일 또 연락할게 하고 다른 날 연락을 하는 거죠. 나의 에너지를 절대로 다운되지 않게 잘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또 개운 행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가 높아야 소원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에너지가 다운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사람은 가급적 거리를 두시길 바랄게요. 네. 뭔가 네거티브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런 행운이 높아지는 날에는 바람의 시대 마인드셋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내용은 꼭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만 베일 천사의 날 같은 행운 데이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나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획이나 어떤 일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발신하는 것도 럭키 액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사람과 가급적 함께 해주세요. 8월달 초반하고 중반은 그런 행운의 온기가 높아지는 만큼 반작용으로 뭔가 이런 컨디션 난조나 그리고 누군가와의 트러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운시키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똑같은 운을 살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별자리 운세에서 우리가 토성이 리턴을 하면 진짜 엄청 고생을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토성이 한 별자리에 약 3년 정도를 체류하는데 그 해당 별자리는 엄청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물병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염소 자리에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염소 자리가 정말 대단한 게 아마 토성이 체류하고 있을 때 명왕성과 목성과 이런 중요한 별들이 다 같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힘들다는 얘기 최대한 토로하지 않고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명왕성이 또 나중에 물병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게 2023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염소자리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 혼자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사람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크게 주저하실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되게 가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힘든 순간은 찾아오고 좋았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행운으로 가거든요. 저는 운은 다 이렇게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 힘들고 우울할 때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지금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타이밍이구나.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별자리가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기운을 별에서 받았던 거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고 되게 즐거운 연애도 하고 일도 다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어떤 친구는 아는 지인은 또 이혼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잘 됐다.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떡하니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누구나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힘든 상황은 평생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건 더더욱 몹쓸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20년, 30년, 40년 계속 이런 토성기관에 놓여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나 자신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몹쓸 짓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운의 별 목성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목성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목성이 행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 뿜뿜이거든요. 힘든 순간엔 나에게도 언젠가 목성의 시기가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긍정의 말들을 많이 발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을 그냥 하나의 드라마라고 봤을 때 드라마도 보면 행복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뭐 해피엔딩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드엔딩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물론 그래요. 새드엔딩 싫어요. 그런데 이런 새드엔딩을 내가 혹시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닐까. 새드엔딩으로 가지 않으려면 내가 해피엔딩으로 가려면 이 중간의 여정을 좀 이런 목성처럼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토성기간에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발신하시는 분들은 극복도 빠르고 오히려 이런 토성기간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손에 넣는 분들도 봤어요. 토성의 그런 시련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리고 목성의 이런 행운의 시즌은 또 누구나 또 행운을 받는 거예요. 목성 시즌이 오면 또 그거를 만끽하시면 되고 토성 시즌처럼 힘든 순간이 오면 목성이 주는 기운을 받아서 목성이 의미하는 바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를 잘 긍정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의 시대는 마음의 시대인 만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발신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해피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럭키 가득한, 행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이며 나 자신의 그 중심축을 세우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하고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클라이맥스에 와 있고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 또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장면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바람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메시지들을 캐치해두면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좀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